안녕하세요. 창업스낵의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문자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대면하지 않는 서비스들에 대한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내용은요. 간단하죠.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데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자, 다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정보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 지원 사업의 최대 지원금인 1억 5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제가 항상 무슨 영상에서든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대라고 적힌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절반 또는 그 이하의 지원 사업을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평균치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균치는 항상 오류가 있어요.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책정을 했을 때 꼴찌라는 표현을 좀 하긴 그렇고, 조금 이제 낮게 평가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중간보다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주는데 아예 고정픽으로 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당 지원 사업은 사업화 지원 사업 중에서도 최대 한도가 있고 중간 평균가가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 이하로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은요, 예비 창업자도 되고요, 그리고 7년 이내에 초기 창업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격 요건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예비 또는 7년 이내에 비대면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 기간은 4월 27일 화요일 18시까지 꼭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수입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시는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온라인 접수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당일날 접수를 하시려고 하다가 서버가 터진다거나 무슨 오류로 인해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 작성하고 이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온라인상의 온라인상의 사업 신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사업 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한 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온라인에 접수하실 때는 이 파일들을 다 쪼개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온라인 접수하실 때는 꼭 미리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접수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임시 저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것도 이슈 사항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 사업에서는 온라인 신청할 당시에 임시 저장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그냥 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으니까 꼭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에는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접수 버튼 누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접수를 아예 못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접수는 했는데 부족한 서류가 발생하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평가 절차 자체는 모든 지원 사업들 대부분 동일합니다. 사면심사 또는 괄호치고 자격심사라고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하고 또는 중간에 대면심사가 있는데, 해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합니다. 서면 그리고 발표,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자격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마지막에 조금 팁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격 요건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격 요건이라기보다는 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첫 번째 의료, 교육, 그리고 생활 소비, 컨텐츠, 기반 기술, 유레카 해서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거는 6번째의 기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대면 혁신 창업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숫자가 매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다소 이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명확한지라 도전하실 때 자격은 되지만 조금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첫 번째 의료 부분에서는 비대면 의료 그리고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 문자 그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람을 진찰 또는 진료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하자면은 뭐 줌을 통한 뭐 진단 뭐 이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좀 더 고도화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뻔하죠. 사실은 온라인 교육과 그 에듀테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단순하게 줌이라기보다는 뭔가 AR이라든지 기타 기능들을 좀 더 부연해가지고 진행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소비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온라인 농식품 물류, 스마트 도시, 뭐 해운수산, 친환경 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항상 아이템 선별할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늘 뭔가 특별하고 혁신적이시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것, 즉 혁신적인 아이템은 뭔가 두 개가 합쳐져서 2 또는 4, 뭐 5 이렇게 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BR&D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지역 융합 미디어라고 합니다. 요게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조금 많이 트렌드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관련된 사업들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기반 기술 관련한 거는 AI가 보안 기술 관련된 것들인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을 좀 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전 조사 및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력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타 다른 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들을 섞어서 또는 합쳐서 또는 나눠서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총사업비 구성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사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최대 1억이라는 지원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정부 지원금 70%, 자부담 30%인데 이 지원 사업은 정부가 최대 1억 5천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1억 5천에 30%를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러면 2억 1,5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의 유형이 최저치로가 아니고 최고치로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 좀 예산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입니다. 현물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적 비용들을 말하는 거죠. 월세, 임대료, 뭐 수도세, 전기세, 뭐 기타 비용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현물에서 일반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이 지원기관이나 해당 지원 사업들, 기타 지원 사업들 내용에 따라서는 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사업 목록의 비목을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사업화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대부분 공통사항의 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띄워 드리는 거 보시면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그리고 또 공통사항으로는 자산성의 가치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많이 높게 잡았을 때 50% 이상 보통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컴퓨터라든지 가구와 같은 책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생산과 관련된 생산 설비라든지 기계 등이 아마 여기 조금 해당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기서 조금 항상 단어들이 다른 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우리 경비라든지 뭐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원 사업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끌려가요. 이 지원 사업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 정산을 해야 되고 행정 서류에 맞춰야 되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자잘자잘한 것들은 가능하다면 기피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큼직큼직한 것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뭐 지원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정산 서류가 요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기타 지원 사업들에 처음 참여해 보시거나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막 경비부터 시작해서 쓸 수 있는 거 다 써버리세요. 그러면 막 정상 서류가 이만큼 돼요. 근데 이것도 잘못 누락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토해내는 경우가 생겨요. 토해내는 경우가.
우리가 운송비, 이동수단비 이런 것들 처음에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쓰다가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가능하시다면은 비목들을 하나하나 크게 쓰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쓰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